안녕하세요. 스타과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수요일 밤이죠.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자, 오늘 정말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파란 물이 우두두두 쏟아지는 그런 모습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라는 고민이 되실 때 확실한 가이드 방향을 잡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가이드, 흔들리지 않는 가이드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000선이 부과되면서 이제 2,90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투자 심리 악화로 추가 하락 마감하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1.82% 내린 2,908.31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3% 넘게 급락하면서 930선의 모습을 밑돌았습니다. 전거래 대비 3.46% 하락한 922.36의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런 두 시장의 파란불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오늘 여기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오늘의 돌직구 타임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김기수 위원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시장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약간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마음에 또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하신 꿀팁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네, 뭐 어려운 시장엔 네. 항상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보유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떤 시간, 어떤 설명이 펼쳐질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돌직구 어떤 중요한 전략들을 나눠주실지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다가갈 텐데요. 그리고 김기수 위원장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톡을 통해서 우리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방송 후에 주식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마음껏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 자막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렇다면 김기수 위원님과 함께 오늘 주식 격언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어떤 격언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떨까요? 네, 뭐 일단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오늘과 같은 날도 있고 또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1월 11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3,266포인트를 칠 때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포모 현상이 엄청나게 진행됐다. 이제 포모 현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신만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한 두려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남들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군중심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탐욕,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현상이지요. 그런 때가 있듯이 또 오늘같이 모두 다가 같이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에 놓여지는 상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고 군중과 같이 함께하면 수익을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법을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종목을 발굴을 해서 그 종목 부분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종목이 시장의 흐름과 맞는 것인지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 타이밍을 정립하고 나름대로의 손절의 기준을 만들고 그 속에서 계좌, 오늘 보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섹터가 가 떨어졌죠. 네. 보험업종하고 은행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위에 놓여져 있을 땐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이니까 괜찮다고 하다가, 그죠?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버틸 만한 근간, 버틸 만한, 기댈 만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이 폭풍우 같은 시장의 지수의 움직임을 견뎌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투자법을 확립하라.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구난방의 이 시장에서 어떻게 확립을 해야 될지 내 의견이 맞는 건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하나씩 좀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많은 CEO분들이 역사책을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까지도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코너를 바로 준비한 게 아닐까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는 시간이죠. 라떼는 마리아를 통해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을 보는 눈을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자, 뭐 9월 달에 네. 사실은 9월이 시작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노이즈, 미국 시장의 약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의 수익에 대한 욕심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스러웠었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미국의 디폴트 우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 여부, 그리고 연준 의장의 지명,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9월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온 게 아쉬운 거죠, 지금. 맞아요. 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모멘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자, 그런 흐름들에 대한 부분,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미국 디폴트 우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10월 18일 날 이전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10월 18일 날 해소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당과 공화당 이 부분 속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인프라 투자 법안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국도 정치적 노이즈가 지금 엄청나게 심한 게, 그죠?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자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또 이 급진 우파가 있고 또 중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에 조율이 남아 있는데 3조 5천억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한 1조 9천억에서 2조 5천억으로 좀 축소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지금 말이 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파월 의장 연임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의 숙제인데, 파월 연준 의장, 그러니까 이 16번째 의장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FOMC 회의의 이 의장은 2년 연속 연임이 관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앨런 재무장관도 나름대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임을 지지하고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분들, 그죠? 예, 보스턴 연은 총재하고 댈러스 연은 총재, 이 주식 부적절한 투자 논란, 그리고 또 2인자인 이 클라리다 부의장 역시 채권에서 주식을 옮기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 기업에서 내부자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좋은 정책 발표하기 전에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의장의 이 관리 하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의 일부 반대가 있는 부분.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 비둘기파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비둘기파의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부분이 라이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입니다. 이 7년 동안 연준 총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성향하고는 좀 틀려서 은행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 헤지펀드의 위험 선호를 우려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열기를 경고하는 쪽,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파월 이 FOMC 연준 의장이 바뀌는 흐름들 속에서 이 은행의 규제나 이런 강화 쪽으로 매파적으로 바뀌게 되면 글로벌 투자하고 있는 비중에 있어서의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80%, 90% 연임될 가능성이 높던 부분이 지금 한 60, 70%대로 내려오긴 했어도 공화당과 민주당 이 서로 이 양당에서의 지지를 일정 정도 받는 파월이 될 가능성은 아직은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파월과 경쟁하고 있는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또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IPC 6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협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이런 조금 강경한 흐름의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자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9월 29일 날 파월과 앨런이 그죠? 서로 이 시장 그동안 일시적이라고 봤었던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년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초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까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보다 애매모호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린플레이션 이 부분 흐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늘도 약세를 보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차트로 보시면 이 생산자 물가의 폭등 이 부분이 공급층 물가 폭등 현상까지 가고 미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CPI 기준 연말 5%대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우려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라떼는 마리아라는 코너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현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비둘기파, 매파의 뭐 대립 여부라든지 또 FOMC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이 변화되고 거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좀 간과하게 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딱 짚어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이 될 건지를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를 돌아봤으니까 현재를 봐야겠죠. 현재의 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아침 시장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기대했었어요. 어제의 네.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그렇게 거셌느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거세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보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개인들의 매도가 오후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동시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신용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 위주로는 시초가부터 약세 흐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예탁자산, 고객 예탁금은 68조에서 70조로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올해 한 해 대형 IPO를 통해서 엄청난 회사들이 들어와 있죠. 네. 그죠? 거기에 자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들의 추가적인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죠? 신용 잔고가 25조 5천억 이렇게 엄청나게 네.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아직도 24조 5,8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개인들의 대출 규제를 옥죄고 있다. 옥죄는 가운데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서 주식시장 신용 공여 한도를 줄이는 과정 이것도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상반기 10대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 특히 청년층 B2 영클 투자 네. 이런 이야기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주식에 환장하지 않았는데 네. 그만큼 우리 요즘 청년들이 그죠? 돈 벌기 힘들다는 겁니다. 직장 구하기 힘들다는 거고. 그런데 많이 좀 공부를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면 좋은데, 그죠? 그렇지 않고 가면 오케이 하면서 추격 매수하고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의 예를 보게 되면 상반기에 10대에서 30대 신규 대출이 약 38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전년도에 57조고요. 이 청년들이 빚이 이렇게 시중에 그것을 부동산을 샀든 뭐를 했든 간에 신규 대출이 엄청난 가운데에서 2021년도 신규 개설 청년층 명의의 계좌가
1172만 개가 증권 계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증권 담보 신규 대출도 상반기에 3조 5천억, 작년에 5조 3천억.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도 엄청난 신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안타깝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반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니케이가 1% 내외, 그리고 홍콩마저도 1% 내외의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대만도 그러한데 우리 시장만 하락을 가속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는다. 그죠? 일단 뉴스로, 증권 뉴스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계속 얻는 게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9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위기, 그 라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부분 진통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던 때가 한 번 딱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2011년 그 3개월 동안 18%가 급락을 했었어요. 신용등급이 하향을 하면서.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넘어간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수급적 요인 흐름들 속에서 그런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의 이 신용 부분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그죠? 반대 매매를 맞을 수 있는 염려 이 속에서 악순환의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된 게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0월 1일 날 미국의 머크사가 경구용 치료제 그죠? 입원율과 사망률을 50%씩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나오면서 어제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주 쭉 보시면 어제 걸 캡처한 거거든요. 셀트리온 12% 박살나고. 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서 이 대형성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급락을 했죠. 그리고 거래소 쪽도 대형성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었던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나 수소 관련주들도 다 맥을 못 추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심리적 압박 흐름을 세게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머크사의 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치료제와 같이 만드는 회사들 먼저 만들지 못하면 항상 뒤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제약바이오에 생겼고 또 이제 곁다리로 하나 보시면 어제 제3호 인터넷 전문 은행 토스뱅크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뱅크에 악영향을 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부분이 들어왔을 때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이 부분을 염두에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전의 양면 같네요. 진짜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 자, 이제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월 말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46%를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3월 말 저렇게 6.746%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철강건설기계지주화 이렇게 산업재 소재가 세게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 섹터들이 올라가던 타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1.53% 어제 올라가는 이번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못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3월 말과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틀리다는 거죠. 저 때는 3월 달에 1.746%를 찍으러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한 부분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게 코로나19의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이었고 이번 부분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린플레이션이라고 그죠? 그 경기는 별로 피크아웃 우려 일부분이 나오고 또 오늘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6%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하향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특정 원자재, 유가, 천연가스 이런 쪽 라인 부분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들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린플레이션의 나비 효과와 관련된 부분, 이건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친환경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자 여기서 중국 먼저 일어났었던 전력난 중국이 전력난이냐 했더니 네. 인도도 그죠? 아이고. 인도는 폭우의 국영기업 석탄 생산 운송 차질로 석탄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서 막 문제고 브라질은 전력 생산의 약 65%가 수력 발전인데 그죠? 9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서 수력 발전을 제대로 돌릴 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천연가스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원전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네. 그런 준비 단계에 있고 네. 유럽은 그죠? 북유럽의 풍속 저하로 풍력 발전량이 감소되니 자 보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천연가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뉴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의 전략난은 호주하고 싸워서 호주 수출 수입 규제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호주산 수입 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산으로 대체했고 중국의 수입산 연료탄 의존도는 네. 3.63%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각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 그런 가운데 이 중국의 전력난이 화두로 들어선 부분은 네.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지방정부하고의 이 정책적 흐름이 안 맞는 부분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중앙정부가 탄소 중립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네.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경고장을 날립니다. 빨갛게. 와. 여기 밑으로도 쭉 있는데 네. 좀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정전 끊고 단전하고 극단적이네요. 공장 못 돌리게 네. 하고 네. 예, 중앙정부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산당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전력의 문제가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 지시 위에 양고산업, 그러니까 양고산업이라는 건 고에너지 소비를 하고 고탄소 배출을 하는 이런 업종, 그런 산업, 이런 부분에서 정밀 타격을 통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석유화학, 화학공업, 철강, 비철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에너지 절감 주요 대상의 포맷을 잡고 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9월 29일 날 발개위 그러니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 부분에서 그죠? 중국의 연료탄 생산 캐파를 재확대하고 석탄 화력 발전 통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겠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전력난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10월 달 비수기를 이후에는 또 11월, 12월 겨울철 이 혹한이 발생하는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 그린플레이션발 이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은 이런 그린플레이션의 가장 큰 중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결국 기후변화, 그죠?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부분의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 시장에 대해서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가시화 유동성 파티가 종식되면서 경구용 또 코로나 치료제 이슈, 거기에 그린플레이션 효과까지 그리고 또 중국의 글로벌 전력난 심화와 함께 이 중국 이슈까지도 또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사 또 전문가님, 위원님이 보시는 그 기사 또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진짜 이 현 시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시장의 급락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시고 보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질문도 하고 싶고 실시간으로 공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 방법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아래 보이시면요.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 위원님의 이름을 또 찍어서 문자를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QR코드 보이시죠? 여기에 딱 카메라로 입력을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참 쉽죠? 자, 아주 손쉽게 이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소통하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방사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김기수 위원님의 돌직구 방송이 시작되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곧 만나뵐게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기보다 그죠? 외출을 통해서 산책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비도 오는데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도 하시면서 주가에 대한 시름을 조금 더 벗어날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항상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떨어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시 살펴야 될 부분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오늘 많이 하락했든 적게 하락했든 어떤 내용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는데 내가 정말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제가 9월 달에 일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듯이 이제 10월 달 일정도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시 생각할 부분은 나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딱 두 개입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부분에 미국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놓여져 있다. 그죠?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7월 14일 날 이 델타 변이가 재차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3,000명이 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 여파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갔고 그 속에서 동남아 쪽 라인 부분이 더 심한 흐름을 보여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다시 이전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독감처럼 코로나를 달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의 치명률도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모멘텀 둔화를 확인하는 매크로 지표, 이것도 지난주에 얼핏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고 궁극적으로 OECD 선행지수의 방향성 전환이 일정 정도 진행됐다. 그죠? 그런 흐름들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일정 정도 소멸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 우리의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잘 나와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런 구매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이 긴급 지원금 종료 그리고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빨리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그죠? 팍팍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보셨듯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 10년대 최대 수준의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아주 쉽게 설명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니까 그나마 전기료가 싼 편이잖아요. 그죠? 해외로 넘어가면 전기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료가 비싸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전기료만 가지고도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쉬운 건 어제, 그죠? 어제 그저께 오펙 플러스에서 현행 40만 배럴 증산하던 걸 80만 배럴 정도까지 더 늘려잡기를 바랬는데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 그러면서 유가가 80불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의 천연가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FOMC 회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바라봤는데 그죠? 잠시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 천연가스 수직으로 올라가 유가 80불 그냥 다이렉트로 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니 그 부분을 잡고자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잡게 되면 경기의 흐름 부분이 또 식어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의 FOMC 회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고 있는 시장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9월 달, 10월 1일 날 발표된 9월 한국 수출이 65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왔죠. 물론 지금 도표로 보시면 수출액 막대 그래프는 사상 최고, 그죠?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출 증가율은 꺾여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이 수출 증가율 둔화와 비용 상승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마진 축소 압박과 이익 하향 조정 압력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9월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이 어딘가요?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죠? 거기에 석유화, 일반 기계,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품목별 수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불안함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만의 수급적인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9월 달 이 정도의 수출 실적이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다소 꺾일 거라고 더 봤는데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실적 부분보다 오히려 4, 4분기와 2022년대에 대한 우려를 먼저 갖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가의 선행성이죠. 그죠? 주가의 선행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한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지역별로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17.3%가 증가하고 아세안 16.8%, 미국, EU 골고루 1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역별 그리고 품목별로도 아주 양호한 9월 수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업일수가 추석 때문에 이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달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흐름들은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그죠? 오직 미국 시장, 그죠? 주식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그죠? 미국 시장에 의해 미국 시장의 부채 한도 협상 되고 안 되고가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식하는데 뭔 큰 의미가 있나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죠? 그런데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엔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고 그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여파가 글로벌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흐름들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이머징 마켓에 힘없는 우리나라 ATM 나라 같은 데서 돈 빼는 그런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게 약소국가의 비애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든든히 받쳐줘야 될 우리 국민연금 역시 계속 매도 일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판은 하나도 없고 개인 투자가만 죽으라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주식에 대한 내공이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청년들이 주식시장의 대세다라고 몰고 들어와서 이 작년 코로나 이후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맛봤었던 그 시장의 흐름이 2022년에도 똑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 그런 만만한 시장이 주식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가 3,100포인트일 때는 괜찮았나요? 괜찮지 않았잖아요. 그죠? 3,100포인트, 3,200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신규 IPO 상장 종목들의 상승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의 순환 상승, 그리고 그 속에서 수소산업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종합주가지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쪽 섹터들도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한쪽은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면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일 때 계속 하락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이니까 내 섹터와 내 종목은 언제든 올라오겠지 하는 그 기대감마저 종합주가지수가 박살나면서 심리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9월 자동차 판매를 보셨지만 반도체 수급 차질 이 부분 때문에 급감한 흐름을 보여줬죠. 내수가 33.7% 급락을 했고 해외에서는 마이너스 15.6% 급감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반도체 부족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9월에는 좀 예상보다 나아질 거라고 봤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안 된다고 만들질 않으니까 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쪽이 대부분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델타 변이가 확산됐으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진퇴양난이죠. 그죠?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 이걸 해결되려면 결국 동남아 국가들의 델타 변이 감소가 내려가야 되고 아니면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풀어서 가난한 국가들이나 잘 못 사는 국가들에게 백신을 원활하게 공급시켜 줄 수 있는 흐름으로 나아가줘야죠. 그게 전 세계가 위아더월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중심 전 산업군 공급망 차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그 자동차에서 건설이라든지 다른 여타 부분까지 다 확산되는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물가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약세고 그 약세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뭐예요? 빠르게 델타 변이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운임률 한번 보세요. 그죠? 2020년에서 2021년은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애들 작전하는 작전 세력주도 아니고 차트가. 그죠? 이렇게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으니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기 민감주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가 상승하고 운임률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기업들의 기업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제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조적 성장 섹터도 떨어졌으니까 만족하신가요? 구조적 성장 섹터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조정이 들어온 부분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보인다면 그쪽 섹터를 공략의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그죠? 유가,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 상승, 그래서 공급망이 불안해서 경기 위축. 그리고 테이퍼링,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 미중 무역 갈등, 재현 조짐, 그래서 투자 심리 위축. 그래서 글로벌 주요 증시가 고점 대비 얼마만큼 하락했느냐? 어제 기준입니다. 언고를 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7.28%, 대만이 8.27% 하락을 했고 일본 니케이가 고점 대비 9.29%. 그런데 문제 있는 헝다그룹 관련 그리고 중국의 규제, 홍콩은 22% 논외로 하고 대한민국 왜 10.37%입니까 도대체? 그죠? 오늘 코스피 기준 1.83% 떨어졌으니까 12.3% 정도 떨어졌네요. 그죠? 12.3%. 이런 악재 요인들의 우려 때문에 12.3%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포함하면. 우리나라 한국 고점 대비 10% 전후의 주가 조정 국면은 그죠? 이 필연적으로 실적 하향을 일정 정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특수한 경우 2000년도 IT 버블이 붕괴하던 때나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나 또
이 무역 분쟁이나 코비드19로 하락했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10% 전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부분. 사실 제가 기술적 흐름 부분을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우리 시장이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그죠? 3월 19일 날 1439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1차 상승 1000포인트 하고 다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었을 때 제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3266포인트를 찍었을 때 고점을 형성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였죠. 그죠? 섹터에서. 그 섹터 부분은 10개월 동안 주구장창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지지구 묶으면서 계속 내려오기만 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런 부담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제 어떡하라고? 예, 맞아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를 조심하고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구조적 성장 섹터를 접근하시는 것이 낫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다 내려왔는데 아까 그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하나하나씩 다 나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하나씩 해소돼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장은 고점은 여러 가지 처음에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모 현상으로 막 탐욕으로 막 할 때 고점이 나오는 것처럼 하락은 공포, 내가 먼저 살겠다라는 공포감으로 매도를 할 때가 저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저점 없고, 그죠? 두려움 없는 고점 없습니다. 저점 없습니다. 공포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포 느끼시나요, 이제? 그죠? 2908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가 오늘 행여 미국 시장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 반대 매매까지 흘러나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공포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 공포가 극대화, 오늘도 일정 정도 공포의 흐름이 진행됐죠. 장마감 부분에. 그런 흐름들의 진행인데 자,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살펴봐야죠. 그러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단순히 우리 시장이 1439에서 3326포인트까지 올라왔고 3000포인트로 올라왔을 수 있었던 기반이 그냥 유동성만의 힘으로 올라왔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퍼 기준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했었던 악재의 요인 그런 거 다 터져서 나오도록 흐름이 진행되는 지수 라인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떨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악재가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려에 내가 일정 정도 비중을 줄이지 않고 지금 내려와 있다면 이제 와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매도를 던지는 건 늦은 거죠. 주식은요.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98만 원에 이익 실현했다. 그죠? 효성 첨단 소재 86만 원에 이익 실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팔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넘어가고 효성 첨단 소재는 87만 7천 원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는 머리끝까지 내가 먹겠다. 이건 주식에서 반칙입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라인에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위험만 되돌아 나온다면 이겨낼 수 있다면 지금은 버티는 자리인 거죠. 그 관점으로 이 주식의 레벨을 지수의 레벨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드 코로나의 전환점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위드 코로나 하면 여행 가고 항공, 여객, 카지노 이런 걸 생각을 하셔요. 저는 그쪽하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예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 홍수, 폭염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편안하게 여행 가는 예전의 시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다.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경기 민감의 영향을 적게 받고 유가나 천연가스의 상승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 그게 뭡니까? 그죠? 456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한국의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그죠? 게임이라든지, 이런 문화 콘텐츠 쪽 라인, 이런 쪽이 그나마, 그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 둔화 조짐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한국 백신 접종 비율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 1차는 70%가 넘어갔죠. 자, 여기서 확인하고 하실 분은 18일을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가는 항상 선행적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18일이 무슨 일이냐? 부채한도 협상 시한이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까지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 이전에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저점을 만드는 구역이 다음 주 옵션 만기일 것이냐 아니면 이번 주일 거냐 하는 부분. 이번 주에 8일에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14일 9월 FOMC 회의가 있고, 그죠? 15일에 미국 소매 판매, 이런 굵직한 부분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될 지표 상황들이 많은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오늘 또 초를 친 건 뭡니까?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이 참석 안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흘러나오면서 미중 관계 악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장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과정에 제가 친환경 투자 그러면서 그 친환경의 넓은 의미,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 그죠?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이런 부분들, 결국 요약을 하면 그린플레이션발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구조적 성장 흐름의 섹터 부분의 공략이 지금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쪽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현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가져가야 되냐? 바로 구조적 성장 섹터가 답인데, 뭐 오징어 게임도 저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 관련주도 있고 숨겨진 또 성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캐치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또 방송 직후에 또 김기수 위원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무료 방송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 속에서 이게 말로는 쉬운데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원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린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전략, 그래도 살아남을 섹터와 살아남을 종목 부분들에 대한 방법, 투자 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 시대 투자 전략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전략을 펼쳐주실지 방송 직후 6시 40분부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MTN 밴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떠 있는 그 클릭을 해주시면요.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김기수 어드바이저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방송 중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무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소통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과거부터 현재 시장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강력한 돌직구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더 강력한 돌직구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명쾌한 해답, 명쾌한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